내 안의 중독적인 에너지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24번) 유전자 키 중독에서 침묵으로. 삶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근엄함의 힘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가벼움의 힘입니다. 근엄함의 패턴은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덜 깊게 숨을 쉬게 하고 수축하게 합니다. 가벼움은 우리에게 자유와 활력과 삶의 감각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삶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더 큰 비전으로 열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줍니다. 24번 유전자 키 그림자 중독. 안녕하세요. 따사로운 5월의 첫날 유전자 키 24번 45번 라인의 날 바람입니다. 2024년 5월의 첫날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는 건 어떤 건가요? 제게 살아있다는 건 감긴 눈을 억지스레 뜨며 새벽 묵상을 하고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두 아이들 아침상을 차려주고 직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학교에서는 27명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등바등 티격태격 하지만 열정적이고 즐겁게 하루를 살아냅니다. 저녁이면 다시 가족들 저녁밥을 챙겨주고 이후엔 끌리는 영상을 보며 쉬기도 하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고 읽고 싶은 책을 보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깊은 숲속 노천탕에서 논일기도 하고 늘 찾는 카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 제 삶이 참 단순하게 여겨집니다. 그림책 살아있다는 건의 저자 다니카와 슌타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무엇을 하든 그 짧은 시간 속에 영혼을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저에게 삶의 전환이라고 할 만한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매 순간 나를 위한 선택, 특히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쁜 아침 출근길 운전을 할 때도 나는 나의 기쁨을 선택해 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그 운전길은 마치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인 듯 등줄기 쪽으로 찌르르한 느낌과 함께
나의 주파수가 상승하고 내적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기쁨은 주변으로도 확장되어 나와 연결된 모든 것에도 공명을 일으킵니다. 예전에 저는 오랜 시간 불안 공포로 인해 그 감정, 상황을 살짝만 떠올려도 자동적으로 몸에 반응이 나타났었습니다. 나중에는 상황과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심장이 오그라들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공포로 질려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는 완전 자동 반사작용이었던 두려움과 공포 반응들이었는데 지금은 떠올리려고 해도 사실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분명 이대로 살다가는 심장이나 뇌 쪽이 고장나게 될 것만 같았는데 이제 내 몸과 마음은 공포 반응보다는 기쁨으로 인한 화학 반응이 훨씬 우세합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잘해야 한다는 강박증, 인정 욕구가 내 삶의 순간순간을 이끌었습니다. 결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지요. 외부의 잣대가 내 삶의 기준이었고 나는 항상 거기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생존과 두려움이 제 삶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고 늘 경쟁심과 피해의식, 동시에 우월감에 쩔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꾸준한 명상으로 인해 광활한 내면의 평화를 얻고 나의 기쁨을 선택하면서 의미 없이 쳇바퀴 돌듯 하는 일들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삶의 기쁨을 선택하면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우주가 나를 돌보고 있고 모든 것이 나를 돕고 있음이,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공기와 공간이 모두 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면의 기쁨이 충만해졌고 그로 인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 풀잎 하나, 나무 한 그루를 대할 때도 마음은 여유롭고 행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 몸에 자리 잡은 미세한 화학 반응들이 어느새 나의 새로운 자동 반응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예전 6기 골든패스 과정 중 그린 그림 한 장이 기억납니다. 그림자 상태에서 우리는 꽉 차인 퍼즐처럼 위태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알아차림과 함께 그 꽉 짜인 퍼즐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목적지가 달라졌기에 그 불균형도 감수하고 인내합니다. 결국 새로운 짜임 프랙탈이 형성됩니다. 이번에 꽉 짜인 퍼즐이 아니라 더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진 조각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과 두려움이 삶의 동력일 때는 자극과 반응 게임으로 서로의 필요를 위해, 서로의 불행을 위해 빈틈없이 잘 맞춰진 퍼즐판이 되어줍니다. 고통과 불만을 토로하지만 이 또한 완벽한 균형 상태이지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삶의 목적을 내면의 평화와 기쁨으로 전환했을 때 그 퍼즐판은 결국 와해되고 해체됩니다. 이후 비슷한 주파수대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겨 다시 새로운 퍼즐판이 형성됩니다. 이 또한 더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진 형태로요. 그때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어떠할지라도 그에게 합당한 이유와 시간이 있음을 알고 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 줄 줄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주적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유전자키 28번 목적 없음과 27번 이기주의에서 전체성과 이타주의 길로, 44번 간섭과 24번 중독에서 팀워크와 발명의 길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2번 방향성과 프로그래밍 파트너 1번 신선함의 길로 연결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방향길을 지금 이 순간 1도만 바꿔도 다다르는 길은 완전 다른 곳이 됩니다. 두려움에 기인한 자극과 반응 게임에서 방향키를 내 삶의 기쁨으로 전환할 때 우리의 삶의 퍼즐에는 틈이 생기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지금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방향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가기로 한 길은 그냥 가면 됩니다.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라는 물음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가기로 한 길은 또 하기로 한 것은 그저 묵묵히 할 뿐입니다. 순간순간 내면의 기쁨을 선택하며 최상으로 이 순간들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나의 에너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올 뿐입니다. 진기도반님들, 이번 생의 여정에서 찬란한 기쁨의 항해를 함께 해 나가길, 그 길에서 따로 또 같이 조우하길 기대합니다. 이 길에 같이 서 있는 모든 분들께 축복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나마스테.